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옴스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산업의 대표 주자 중 하나죠. BGF 리테일의 입사 지원 전략 가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편의점 산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BGF 리테일 자소 작성법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이 BGF 리테일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왜 유통산업 중에서 편의점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드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 결국에는 유통산업 중에 하나인데 하고 많은 그런 다른 유통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 관련된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 분명하게 어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평가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삶 근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편의점 산업이 갖고 있는 미래, 그리고 그 가능성, 그리고 그 매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몰도 우리 삶 주변에 있고 홈쇼핑도 우리 삶 주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점 산업만이 갖고 있는 매력들, 그리고 특수한 특징들에 좀 더 집중해서 그런 특징들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편의점 산업에 대한 내용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산업기업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트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물론 이외 수단도 활용하긴 하지만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다트에 들어와서 회사명에 BGF 리테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보고서를 찾아보다 보면 이 분기 보고서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아마 이 2019년도 결산 보고서가 나오긴 할 텐데 요거 보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적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편의점 산업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BGF 리테일만의 특징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2019년 3분기 자료 활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BGF 리테일 이 사업의 내용 부분으로 바로 갈 텐데요. 이 사업의 내용 보면 이 편의점뿐만 아니라 물류와 기타 부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BGF 리테일이기 때문에 이 편의점 산업과 관련된 내용만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은 바로 밑에 사업 부문별 현황 보시겠습니다. 편의점 사업 내용이 여기 바로 보이시죠? 자, 산업의 특성 부분에 편의점 산업이 갖고 있는 우리 근린시설로서의 편리함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이고 매우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다? 너무 말이 안 됩니다. 편의점이 우리 삶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편의점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깊이 없어 보이고 편의점 산업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해드린 부분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밑에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CU는 여기 정확하게 그 사업의 내용이 나옵니다. 편의점 체인화 사업입니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 등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그리고 통제, 그리고 관리, 그리고 시스템, 점포, 책임 운영과 같은 이런 다양한 이 부수적인 기능들을 담당하는,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보다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개별 점포, CU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개별 점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하고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 윈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런 편의점주들을 관리해서 우리는 가맹 본부라는 이 체인화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라는 감을 갖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뻔합니다. 당연히 편의점 산업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의 삶 얼마까지 언제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지긋지긋한 당연한 얘기들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이 편의점이 확산되지 않았던 시점에는 이 매 년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확대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 둘러봐도 편의점이 오히려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편의점의 등장은 좀 이제 이 증가세는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점포의 수익성 확대가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GS25가 점포당 매출액이 좀 더 잘 나온다. 수익성이 좋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뭐 팩트라고 하니까 뭐 저도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기사화 된다고 한다면 이 CU라는 브랜드가 이 점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 강점, 어떤 이 특수성이 차별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 많은 점주들이 CU로 브랜드나 이런 상표를 갈아치우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MD들이 상품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업사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CU를 버리고 혹시라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타사로 가려는 고객들을 잡는 그런 시도 또는 타사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이 타사 브랜드를 달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우리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 CU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과 영업 전략과 시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직무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외 시장 여건 부분 저는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개 사업자가 국내 편의점 시장 주도하고 있다. 이 내용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편의점 체인화 사업의 특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인프라 구축에 따른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구매 협상력 강화로 원가율의 안정화가 가능하다. 통합관리, 통합 마케팅을 통한 인건비, 뭐 각종 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저는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을 보고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겠다. 저거 뭐 어쩌라는 거냐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면 개별 지원자들 간의 차별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영위하고 있는지도 나옵니다. CU라는 브랜드를 들고 해외에 진출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냐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이 계약 당사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없고 다만 당사가 브랜드와 시스템, 사업 노하우들을 제공하고 현지 파트너가 그런 어떤 브랜드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이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투자와 운영을 도와주는 형태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CU가 국내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망과 상품 경쟁력, 유통 경쟁력을 이 현지에 맞게끔 심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현지에 구축하느냐에 따라 향후 그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분명히 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U에서 지금 해외 진출을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 해외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CU의 강점 좀 발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자, 1990년 뭐 가락시장점 오픈 뭐 의미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편의점업이 이렇게 컸다라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뭐 2000년에 뭐 당사가 1위로 올라섰다. 이것도 의미 없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2012년에 자체적인 뭐 브랜드를 달았다. 뭐 그것도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한국화된 편의점 모델을 정립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존의 패밀리마트에서 벗어나서 한국화된 시스템을 정립했는지에 대한 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팩트를 알고 있다면 CU는 이런 식으로 현지화된 이런 어떤 특성에 맞게끔 기존의 패밀리마트라는 이 후광 효과에서 탈피해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라는 식으로 그 사업 전략과 과거의 히스토리를 칭찬하면서 CU의 강점을 부각시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MD 역량을 바탕으로 한 PB 상품과 서비스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GS마트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뭐 세븐일레븐이겠죠. 그리고 CU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떤 PB 상품과 MD를 통한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신제품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CU가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상품이 왜 인상 깊었는지에 대한 부분 개별적으로 찾고 조사해서 그 생각까지 밝혀보시면 매우 좋은 그런 지원 동기나 이 회사에 대한 관심, 면접에 가서까지 어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새삼 새롭게 느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통산업 그리고 식품산업 지원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겹도록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간편식, HMR 이 얘기 죽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얘기 언제까지 할 거죠? 자, 근데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가공식품, 식재료, 즉석요리, 빵도 팔고요.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팝니다. 게다가 유제품, 음료, 주류 다양하게 팝니다. 과자류, 아이스크림, 게다가 담배까지. 담배 매출이 거의 40%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 그 이외에도 서비스 상품, 교통카드, 모바일 결제, 기타 등등. 그런데 왜 맨날 간편식만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업 관리자분들 HMR만 관리할 건가요? 점포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양한 부분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제발 지역적인 부분, 다른 지원자들이 맨날 똑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만 너무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관점이 매우 좁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 보고서는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공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채용 공고. 우선은 지금 영업관리 직군 공고명 나머지 4개 직군은 0명씩 뽑습니다. 제가 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전략기획 직군이나 상품 운영 직군, PB, MD 혹은 이런 전략이나 기획 직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길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냅둘 겁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지원하는 분들 혹은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한테 저는 영업관리 직군에 무조건 넣으라고 할 거예요. 영업관리 직군이 비단 TO가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고 싶든지 간에 막상 회사에 입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뛰어나고 일 처리가 빠르다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는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직무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회사와 직무 중에 회사를 들어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O가 많은 영업관리 직군에 저 같으면 지원을 해서 오히려 좋은 마인드로 저는 영업부터 배워서 다른 데로 가고 싶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 편의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현장 근무를 거의 의무적으로 돌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내 발로 영업관리 직군 지원해서 티오 넓은 데로 기회를 더 넓게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들어가서 내가 다른 직군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나는 그냥 치기를 부리면서 전략기획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그냥 배를 째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남들 가고 싶어서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직군에 다 같이 박터지게 모여가지고 몇 자리 되지도 않는 거 놓고 싸우느니 저 같으면 그냥 영업관리 직군에 좋은 마인드로 지원한 것처럼 접근해서 우선 들어간 다음에 어디를 가고 싶다고 비벼보는 게 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요. 저는 자소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BGF 리테일 신입 채용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한 생각을 어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근거, 본인의 경험 바탕으로 서술한 다음에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매우 빡세죠? 하나씩 접근을 해볼 건데 직무의 역할 풀 때 여러분들한테 비율을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뭐 재무부서는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상적인 비유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직무의 역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안들 중에서 어떤 투자안이 우리 회사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무부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사업성 분석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양한 전략들 중에서 어떤 전략이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숫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가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어떤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잡는 역할이 바로 재무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율을 제시하더라도 우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유를 제시하더라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유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유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생각,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이 전문 직군이 사실은 그 안에 디자인 직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소개를 보시면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전문 직군도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도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과 생각과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품이 더욱 부각되도록 고객들이 우리의 상품의 상세 설명을 보다 직관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 바로 전문 직군, 디자인 직군에서의 그런 역할과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어떤 식으로 역할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과 업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근거 제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재무 이 부서의 사례를 들자면 이 다양한 투자안들 중에서 적합한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뭐 선택을 통해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재무나 회계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함양한 그런 숫자와 관련된 이런 지식들, 이론적 배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을 듣던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의사결정을 내렸던 프로젝트나 리포트를 썼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그냥 당연하게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 직군에 아까 사례를 들었던 디자인 직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좀 효과적으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레이아웃을 잘 잡아서 그리고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경험을 작성한다면 내가 똑같은 정보도 좀 이제 깔끔하게 그리고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통한 어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경력 개발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고 브런치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영업 직군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재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없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부족한 부분을 좀 이제 나의 어떤 경력의 다른 축으로서 개발함으로써 좀 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어필하기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항목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다. 그 다음에 경험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협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도출하세요. 왜냐면 그거를 앞에다 써서 주제로 제시한 다음에 다시 경험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이게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의 의견만을 관철해서는 절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도 없으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불협화음밖에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상대방이 저 상황에서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이 수반될 때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 인턴 수행 당시 아니면 공모전 수행 당시 아니면 조모임 수행 당시 어떤 과제를 수행했을 때 상대 조원에게 어떤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이해했고 저는 저의 생각을 적고 상대의 어떤 생각을 공감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앞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자, 그리고 경험을 작성할 때도 내가 제시한 주제에 맞게 어떻게 그 주제에 맞게 행동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젝트나 이런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공감했는지 그 공감에 집중하면서 자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작성해 나감으로써 이 경험의 결과까지 작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이 변화와 혁신. 요게 되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남들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새로운 관점,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결과. 자, 그래서 느낀 점. 요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소서를 볼 때도 뭐 자소서를 굳이 그대로 막 단어 뭐 변화와 혁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핵심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포스를 쓰던 방식, 기존의 매장을 운영하던 방식, 뭐 매장의 진열 방식, 운영 방식 다 있었을 텐데 그런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를 통해서 변화된 게 무엇인지,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도 좋고요.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술하실 때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대신에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남들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했는데 나는 어떤 이유로 그런 접근이 별로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이런 접근이 이런 이유로 맞다고 생각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남들과 다른 방식 아니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접근 과정, 자, 행동, 자, 제안, 그를 통한 이제 결과, 그를 통한 이제 교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때 자소서를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명심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 조금 까다로운 항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 기술하고 그리고 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기획안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아까 이 BGF 리테일에서 게시해놓은 동영상도 봤는데 저랑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냥 개개인이 편의점을 이용해서 느꼈던 불편함도 좋고 장점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 단점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세요.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뭐 간단하게 제시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네에는 CU가 너무 없더라. 자, 다른 편의점은 많은데 이런 불만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와 생각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다른 편의점 안에 CU가 없는 게 장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포화된 상태고 그리고 그 지역이 실제로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내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뭐 대학가 근처로 원룸이 많은데도 많기 때문에 이런 CU 뭐 GS나 아니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충지에 빠르게 들어와서 그 매장을 크게 열어가지고 이 혼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여긴 너무 공간도 협소하고 너무 느리게 들어왔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권을 빨리 파악해서 빨리 진출해서 그 현지 상권에 맞는 전략을 잘 펼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제시해 볼 수 있겠죠. 뭐 아니면은 내가 편의점 이 맨날 가는 입장에서 CU에는 없는데 항상 GS에는 있는 거야 우리 동네. 그런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지역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CU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CU의 유통 문제를 개선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불편함, 여러분들이 느꼈던 좋은 인상 뭐든 제시해보면 좋겠고 다만 거기에다가 합리적인 이유와 생각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이 사업적인 관점이나 굉장히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시하면서 BGF 리테일 취업 전략 가이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은 기업들의 자소서가 뜨고 있는 와중에 지금이라도 좀 더 본질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도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